폰키엘리, 시간의 춤. 화려한 색채와 선율로 그린 시간의 변화.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클래식 음악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진 장면이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기 때문이다. 특히 감동적인 장면은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감동이 더할수록 그 장면에 나오는 음악을 찾아서 듣게 되고 이를 계기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데 특별한 과정이나 체계가 있는 건 아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많듯이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왕이면 클래식 음악 세계에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오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클래식 음악을 즐기는 습관을 기른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클래식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일찍부터 접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러면 어려서부터 풍부한 감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의 대명사 월트 디즈니는 야심찬 플랜을 세우고 있었다. 애니메이션과 클래식 음악을 접목해 영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디즈니는 그 플랜을 마침내 이루고 말았다. 1940년에 발표한 장편 애니메이션 판타지아가 그것이다. 디즈니는 이 영화에 막대한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다. 당대 최고의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를 지휘자로 하여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맡았고 그 음악에 맞는 그림을 만들었다. 장면에 맞는 배경음악이 아닌 음악에 맞는 장면을 만들어 연출한 것이다. 이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작업이었다. 영화는 제목처럼 판타스틱했다. 음악과 그림만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열광시켰다. 그러나 흥행은 아쉽게도 저조했다. 1940년이라는 시기가 흥행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판타지아를 처음 개봉할 당시는 2차 세계대전 때였다. 그래서 막대한 제작비를 들이고도 전쟁으로 인해 유럽 시장에 배급할 수 없었다. 또한 클래식 음악을 접목한 영화라 사운드가 중요한데 영화를 개봉하려면 디즈니만의 음향 설비인 판타 사운드를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이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처럼 판타지아는 흥행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만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의 혼란은 디즈니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았다. 그러나 판타지아는 시대를 앞선 경이로운 작품이라는 평을 들었다. 상상의 여행을 위한 영화의 지평을 열며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극찬을 받았고 영화에 쓰인 음악도 찬사를 받았다. 판타지아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음악으로 연출했다. 각 장의 음악은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듀카의 마법의 제자,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베토벤 교향곡 제6번 전원, 폰키엘리의 시간의 춤, 무소로그스키의 민둥산의 하룻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등이다. 폰키엘리의 시간의 춤은 6장의 음악이다. 6장은 동물 모양을 한 무희들이 하루의 시간을 춤으로 표현하는 스토리로 새벽은 타조, 낮은 하마, 저녁은 코끼리, 밤은 악어 등 동물 무희들이 각자 다른 스타일로 시간의 춤을 춘다. 그리고 하마와 악어가 시간의 춤을 배경으로 사랑에 빠지는데 스토리도 재미있지만 장면을 연출하는 음악에 유쾌하게 빠져들고 만다. 폰키엘리는 메리즈모 오페라의 선구자로
이탈리아 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오페라 작곡가다. 베르지모 오페라는 우리말로 자연주의 오페라, 현실주의 오페라라고 하는데 어둡고 암울한 현실과 삶을 내용으로 한다. 그는 또 오랫동안 마그너의 작품을 연구하여 마그너의 참다운 가치를 이탈리아에 소개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뛰어난 작곡가들을 많이 양성하였는데 베르디를 이은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와 베르지모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마스카니의 스승이다. 시간의 춤은 폰키엘리의 오페라 라 지오콘다에 나오는 발레 음악이다. 이 작품에서 폰키엘리는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이어지며 시간이 변화하는 대저택의 무도회를 조명과 의상의 변화로 묘사하였다. 부드러운 아침, 평온한 낮, 아름다운 불꽃이 피어오르는 밤의 축제를 화려한 색채의 선율과 무용수들의 상징적인 춤으로 시간의 춤을 그려낸 것이다. 오페라 라 지오콘다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프랑스의 문호 빅톨 위고의 휘곡, 파도바의 폭군 안젤로를 토대로 만들었다. 이 작품은 1876년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초연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지오콘다는 가이라는 뜻으로 이 작품의 여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무명 가수인데 제네바의 귀족 출신 남자를 사랑하다가 결국 이루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스토리는 시대가 훨씬 지난 지금 보면 진부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폰키엘리는 여기에 음악을 입혀 암울한 현실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냄으로써 지금 봐도 결코 진부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을 깊은 감동으로 승화시킨 라 지오콘다는 시간이 흘러도 음악사에 길이 남을 오페라 명작으로 남았다.